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최근 자유우파 진영에 떠오르는 젊은 논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새로운 한동훈 저격수, 한동훈 킬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한동훈계 사람들로서는 속말로 그야말로 죽을 맛의 파괴력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올해 32세로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뒤 연세대 경제학과에 진학해 졸업했습니다. 본인은 서울 출신이지만 부모는 모두 전남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최근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동훈의 유아틱한 감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더라면서 한동훈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는 마인드의 소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친한 기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이라면서 한동훈이 최근 술자리에서 국민의힘은 11월에 해산당할 거니까 그때 자신이 창당하겠다, 도와달라고 했다면서 신빙성이 높은 전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작자들이 전당대회 컷오프 직전 기자들에게 함은경, 양향자, 우재준, 김건식 이 4명을 최고위원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즉시 최고위원 사퇴하면 당대표가 거리가 되고 새 당 지도부가 해체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폭로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2016년 tvN 대학 토론 배틀 시즌6에 연세대 팀으로 출연해 우승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후인 2017년 바른정당이 주최한 토론 배틀에서 우승해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되는 등 지금까지 총 11개 전국 단위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 국민의힘 대변인 2명과 상근 부대변인 2명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된 제2회 국민의힘 토론 배틀 2022 나는 국대다에서 우승해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당초 이준석계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됐으나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까지 대통령실에서 일하다 당으로 옮겨와 현재 국힘 대변인으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최근 각 방송 및 유튜브 출연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통해서 자기가 기득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야합할 수 있는 것이 한동훈이다. 무슨 쇄신파인가? 그건 쇄신과 혁신이란 표현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쇄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게 한동훈계의 본질이다. 당원들의 눈에 그게 안 보이겠는가? 자기들이 당권 잡고 싶어서 하는 게. 한동훈계는 그런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을 합리적이니 쇄신파니 심지어는 찬탄파라고 하는 것도 불쾌하다. 한동훈계는 그 정도로 사악한 집단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암세포도 생명이라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내 몸을 망치는 암세포는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연가시도 내 동료다, 내 친구다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기생충을 방치하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당내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사람들, 가령 윤석열 끊어내야지, 계엄 끊어내야지, 김건희 도이치를 끊어내야지, 이런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찬탄파라고 일컬어지는 분탕파 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미 당내에서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전모를 파악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공개하느냐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이 어디를 봐도 그 유아틱한 감성을 따라갈 수 없더라. 그리고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는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바로 한동훈이다. 또 친한 기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인데 한동훈이 술자리에서 국민의힘은 11월에 해산당할 거니까 내가 창당하겠다, 도와달라고 했다. 일부 찌라시로도 돌고 있다. 전언이지만 나는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것만이 아니다.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작자들이 기자들에게 전당대회 컷오프 직전 함은경, 양향자, 우재준, 김건식 이 4명을 최고위원 만들면 즉시 최고위원 사퇴하면 당대표가 거리가 된다. 지도부가 해체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들을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뒤틀린 동기를 갖고 행동한다.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와 유인구조를 갖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동훈계를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아직도 한동훈이 정치권에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사람 보는 일은 하지 않길 권한다면서 한동훈만큼 브랜드 유한 사람이 없다며 찬양하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딱 2달 만에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 생전 처음 본다며 난색을 표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당적도 없고 정당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국민의힘들어 한동훈 베이비시팅하라고 등 떠미는 스피커들, 그렇게 한동훈이 좋으면 신임 지도부 출범 당일부터 말 같지도 않은 트집 잡으며 초치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당 차려서 데려다 키우라면서 의정활동 4년차 당대표를 모시는 한이 있어도 한동훈은 못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다. 또한 책임없는 훈수는 배설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한동훈은 라이브 생방송으로 팬클럽과 소통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사람이다. 본투비 광대 조민을 부모 욕심에 의사 만들려다 조국 일가가 무슨 꼴을 당했나. 각자 자기 적성과 분수에 맞는 길을 가야 인생이 평화롭다는 게 망고의 진리라면서 한동훈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한동훈 일당은 민주당보다도 더 악랄하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난하며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면서 스스로 값어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음해하고 당을 망치는 방식으로 입지를 찾으려 하니 정치가 아닌 조악한 검사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미 보통의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의 기회를 얻었고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당이 망해야 한동훈이 산다는 뒤틀린 동기를 급기야 언론을 통해 떠들고 다니는 한심한 참모들이 한동훈의 곁에 있는 한 100번 1000번을 더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면서 자기만 살겠다며 숙주를 파괴하고 자연치유조차 불가능한 질환을 암이라고 한다. 단일대우 국민의힘에 그러한 암적 존재들이 발디딜 공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름은 짜내야 새살이 돋지 고름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몸만 망칠 뿐이라고도 역설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한동훈과 그 패거리들을 찬탄파로 지칭하는 것조차 불쾌하다면서 당의 주류가 몰락해야만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사악한 동기로 상대 진영보다 악랄하게 당내 치부만 덜쳐온 것이 친한동훈계의 본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겐 조직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당내 치열한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당론도 무시하며 급기야 당원들의 투표에 의한 선거 결과까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운운하며 거부했다면서 그런 자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당원 게시판 사태는 부당한 방법으로 당심을 조작하고 일부 언론과 결탁해 당원 전체의 의견인 양 기사와 패널들이 재언급하는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을 통해 당정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최악의 내부 총질 범죄 사건이라면서 고립된 윤 전 대통령의 극단적 의사결정에 인과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며 당무감사를 통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날로 짐을 싸 당을 떠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이재명과 장동혁의 단독회담, 또 그에 앞서 열리는 이재명, 정청래, 장동혁의 회담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장동혁 대표는 절대로 웃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점을 노려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최근 미국 방문 후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과의 만남에 집착하다시피 한 것은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절박한 정치적 필요성, 특히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이재명과 정청래와 만났을 때 함부로 웃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단호하고 엄중한 표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얼굴 표정도 정치 활동의 일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특검에 미친 칼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특검에 질서해라 온갖 칼춤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추락하는 모습이 매일 느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현 정권으로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이재명, 정청래라는 집권 세력의 핵심자들과 만나서 활짝 웃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장동혁은 이번 용산회동의 전 과정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직면한 이 엄중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진들, 영상들을 찾아보면 고이즈미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얼굴에 웃음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엄정한 그런 표정을 내내 유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때 고이즈미와 김정일이 만났을 때 고이즈미가 보였던 그 표정을 잘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